과한 삶은 처음엔 달콤하다. 부족한 삶은 오래도록 아프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사이를 본다. 중용이라는 길을 가리킨다.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균형 잡힌 삶을 말한다. 말로는 쉬워 보이지만 실천은 가장 어렵다. 사람은 극단으로 기울기 쉽다. 욕망은 늘 덜을 원한다. 두려움은 늘 덜을 택한다. 중용은 그 사이에서 멈춰서는 용기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묻는다. 왜 우리는 극단에 끌리는가? 극단은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빠른 선택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함은 늘 옳음을 보장하지 않는다. 과한 용기는 무모가 되고 부족한 용기는 비겁이 된다. 중용은 상황을 읽는 힘이다. 지금 이 순간에 맞는 적절함을 찾는 능력이다. 그는 덕을 중용으로 설명한다. 덕은 하나의 점이 아니다. 움직이는 균형이다. 매 순간 다시 선택해야 한다. 그래서 중용은 어렵다. 늘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생각하지 않으면 곧 극단으로 흐른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절제를 말한다. 절제는 욕망을 없애지 않는다. 욕망을 다루는 힘이다. 욕망이 나를 끌고 가는가? 내가 욕망을 이끄는가? 이 차이가 삶을 가른다. 중용은 욕망과 싸우지 않는다. 대화하며 길을 조정한다. 분노도 마찬가지다. 전혀 화내지 않는 것은 무관심이 될 수 있다. 늘 화를 내는 것은 관계를 무너뜨린다. 중용은 필요한 만큼 분노를 허락한다. 그러나 머무르게 두지 않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한다. 중용은 평균이 아니다. 모두에게 같은 기준이 아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적절함을 찾는 일이다. 그래서 비교는 도움이 안 된다. 남의 중용은 나의 중용이 아니다. 중용은 느리다. 극단은 빠르게 보인다. 성과도 빨라 보인다. 그러나 빠른 길은 오래 가지 못한다. 중용의 길은 시간이 걸린다. 그 대신 오래 간다. 그는 습관을 강조한다. 중용은 한 번의 결단이 아니다. 반복된 선택의 결과다. 조금씩 조정하며 자신을 다듬는 과정이다. 그래서 중용은 삶의 기술에 가깝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말한다. 행복은 중용과 닿아 있다. 과한 쾌락은 공허를 낳고 부족한 즐거움은 메마르게 한다. 중용은 삶에 지속 가능한 기쁨을 준다. 그는 공동체를 떠올린다. 과한 욕심은 타인의 몫을 침범한다. 부족한 책임은 공동체를 약하게 한다. 중용은 나와 타인의 경계를 존중하는 태도다. 중용은 눈에 띄지 않는다. 그래서 인정받기 어렵다. 극단은 박수를 받는다. 그러나 박수는 짧다. 중용은 조용하다. 대신 삶을 지탱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교육을 말한다. 중용은 가르쳐야 한다. 어릴 때부터 적절함을 연습해야 한다. 실수하며 배워야 한다. 넘치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하며 그 사이를 익힌다. 중용은 실패를 포함한다. 실패 없이 중용은 없다. 그래서 그는 관대했다. 과한 자책도 부족한 반성도 피했다. 필요한 만큼 돌아보고 다시 조정했다. 현대의 삶은 과함을 부추긴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강하게를 요구한다. 그래서 중용은 더 어려워졌다. 그러나 동시에 더 중요해졌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한다. 좋은 삶은 극적인 삶이 아니다. 지속 가능한 삶이다. 오늘을 무너지지 않게, 내일을 감당할 수 있게 그 균형을 지키는 일이다. 중용은 타협이 아니다. 가장 치열한 선택이다. 편한 극단을 거부하고 불편한 균형을 택하는 용기다. 그래서 중용은 가장 인간적인 덕이다. 오늘의 선택 앞에서 우리는 다시 묻는다. 이것은 과한가? 아니면 부족한가? 지금 나에게 맞는 적절함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멈추지 않을 때 삶은 조금씩 안정된다. 중용의 삶은 눈에 띄지 않지만 사람을 지치게 하지 않는다.
흔들리되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되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어렵고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기술의 문제는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을 기술보다 윤리의 영역으로 보았다고 말한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고 본다. 말에는 말하는 이의 삶이 함께 실린다. 그래서 말은 항상 사람을 드러낸다. 설득은 상대를 이기는 행위가 아니다. 상대를 조종하는 기술도 아니다. 설득은 함께 이해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본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의 핵심으로 세 가지를 말한다. 논리와 감정, 그리고 인격이다. 이 셋은 분리될 수 없다고 본다. 논리는 생각을 설명하는 힘이다. 감정은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다. 하지만 인격이 빠진 말은 끝내 신뢰를 얻지 못한다. 아무리 말이 논리적이어도 말하는 사람이 믿음이 없다면 그 말은 닿지 않는다. 사람들은 말보다 사람을 먼저 본다. 그래서 그는 인격을 가장 중요하게 보았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말에 묻어난다. 말은 삶의 요약이라고 본다. 우리는 흔히 말을 잘하려고 표현을 연습한다. 화법을 배우고 논리를 다듬는다. 그러나 삶은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서 묻는다. 당신의 말은 당신의 삶과 같은 방향인가? 말과 행동이 어긋날 때 설득은 무너진다. 설득은 순간의 기교가 아니다. 오랜 시간 쌓인 신뢰의 결과다. 정직한 태도, 일관된 선택,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바탕이다. 그는 또한 설득의 목적을 중요하게 보았다. 설득은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공동의 선을 향해야 한다. 그래야 말이 정당해진다. 상대를 속여서 얻는 동의는 참된 설득이 아니다. 그것은 조작이며 폭력에 가깝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를 분명히 경계했다. 말은 사람을 묶을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그래서 말하는 이는 항상 책임 앞에 선다. 어떤 말을 할지는 곧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의 선택이다. 설득은 결국 관계의 문제다.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말은 잠시 통할 수 있어도 끝내 신뢰를 잃는다. 관계없는 설득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는 말한다. 말을 잘하고 싶다면 먼저 잘 살아야 한다. 말의 힘은 삶의 깊이에서 나온다고 본다. 삶이 얕으면 말도 가벼워진다. 우리가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는 우리의 태도를 드러낸다. 말은 꾸밀 수 있어도 인격은 숨길 수 없다. 사람들은 결국 그 차이를 느낀다. 그래서 설득은 연습보다 성찰이다. 표현보다 태도다. 기술보다 윤리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득은 말의 기술이 아닌 삶의 철학이다. 사람들은 성공을 꿈꾼다. 높은 자리, 많은 돈, 이름이 알려지는 순간을 떠올린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지점에서 질문을 바꾼다. 이것이 정말 삶의 목적일까? 아니면 목적처럼 보이는 수단일까? 그는 성공과 좋은 삶을 구분한다. 돈은 필요하다. 그러나 목적이 아니다. 살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다. 그 자체로 삶을 완성하지 않는다. 돈이 많아도 삶이 비어 있을 수 있다. 명예도 마찬가지다. 타인의 평가에 달려 있다. 스스로의 기준이 아니다. 그래서 불안정하다. 오늘의 찬사가 내일의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은 삶을 행복과 연결한다. 그러나 이 행복은 기분이나 성취감이 아니다. 삶 전체의 상태다. 그는 묻는다. 어떤 삶이 잘 살아진 삶인가? 얼마를 가졌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지를 본다. 좋은 삶은 자신의 기능을 잘 사용하는 삶이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능력을 조화롭게 쓰는 삶이다. 그래서 그는 덕을 강조한다. 덕은 도덕 교과서가 아니다. 삶의 기술이다. 매 순간의 선택을 바르게 이끄는 힘이다. 성공은 우연히 찾아올 수 있다. 환경과 시기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좋은 삶은 우연에 맡길 수 없다. 의식적인 선택이 필요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외적 조건과 내적 상태를 구분한다. 돈과 명예는 외적 조건이다. 있으면 도움이 된다. 그러나 없어도 좋은 삶은 가능하다. 반면 성품은 다르다. 정직함, 절제, 용기, 이것이 무너지면 아무리 성공해도 삶은 흔들린다. 그는 말한다. 좋은 삶은 행위 속에서 드러난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기 기준을 지키는가?
이 질문이 중요하다. 성공은 비교를 낳는다. 항상 더 위가 있다. 그래서 끝이 없다. 반면 좋은 삶은 비교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공동체를 말한다. 좋은 삶은 혼자 완성되지 않는다. 함께 살아가는 방식 속에서 의미를 얻는다. 이때 성공은 수단이 될 수 있다. 공동체에 기여하고 자신의 능력을 펼치는 도구다. 그러나 목적이 되면 방향을 잃는다. 그는 우리에게 속도를 늦추라고 말한다. 더 빨리 더 많이가 아니라 더 잘을 묻는다. 지금의 선택이 삶을 넓히는지 아니면 좁히는지 이 질문을 놓지 말라고 한다.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다. 어떤 방식으로 그 자리에 도달했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지켰는가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기준은 화려하지 않다. 그러나 오래간다. 돈과 명예를 넘어 삶의 방향을 묻는다. 좋은 삶이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하루하루의 선택 속에서 조용히 완성된다. 이 기준을 품을 때 성공은 더 이상 삶을 흔드는 기준이 아니다. 사람의 삶은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바뀌지는 않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통찰을 전한다. 우리는 반복하는 행동이 결과로 만들어진 존재다. 하루하루 사소해 보이는 행동이 삶을 이끈다. 그는 말한다. 인간은 습관의 총합이라고. 한 번의 선택보다 반복되는 선택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는 재능보다 습관을 더 주목한다. 타고난 능력은 시작일 뿐 삶을 완성하는 것은 습관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습관은 단순한 행동의 반복이 아니다. 그것은 성품을 빚는 과정이다. 무엇을 자주 하는지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정해요. 좋은 삶은 우연히 오지 않는다. 좋은 습관에서 자라난다. 그는 덕을 말하며 습관의 힘을 설명한다. 덕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해진 선택이라고 봐요. 처음엔 어색한 행동도 반복되면 자연이 된다. 그 자연스러움이 곧 그 사람의 성격이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한다. 우리는 행위를 통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낸다. 용감한 행동을 반복하면 용기 있는 사람이 된다. 절제된 선택을 반복하면 절제된 삶이 만들어져요. 그는 작은 행동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는다. 작은 습관 하나가 삶의 방향을 바꾸기 때문이다. 오늘의 행동은 오늘로 끝나지 않는다. 내일의 나를 준비하는 연습이 되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 또한 습관에서 온다. 행복은 감정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라고 봐요. 어떻게 반복하며 사는지가 행복을 결정한다. 그래서 그는 말한다. 잘 사는 법은 연습을 통해 길러진다. 좋은 선택을 한 번 하는 것보다 좋은 선택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해요. 습관은 의지를 대신한다. 의지가 약해도 습관은 나를 이끈다. 그래서 그는 환경을 보라 한다. 어떤 환경에 머무는지, 어떤 습관을 만드는지 보라 합니다. 사람은 환경에 익숙해진다. 익숙함은 곧 행동이 된다. 행동은 다시 성품이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교육을 말한다. 교육은 지식을 쌓는 일이 아니다. 올바른 습관을 만드는 일이다. 어릴 때 형성된 반복이 평생의 방향을 정한다. 그래서 그는 서두르지 않는다. 습관은 시간이 필요해요.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사람을 바꾼다. 나쁜 습관도 마찬가지다. 한순간에 생기지 않는다. 작은 타협이 반복되며 삶을 무겁게 만든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경고한다. 행동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오늘의 편의가 내일의 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희망도 준다. 습관은 바뀔 수 있다. 의식적인 반복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다. 처음엔 의식해야 하지만 곧 자연이 된다. 그 자연이 되면 삶은 한결 수월해져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을 말한다.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균형의 습관을 권한다. 극단은 오래가지 못한다. 지속 가능한 습관이 중요해요. 그는 말한다. 좋은 삶은 하루의 선택 속에 있다. 오늘 무엇을 반복했는지가 곧 오늘의 나다.
그리고 그 반복이 내일의 나를 만든다. 우리는 거대한 결심보다 작은 습관을 돌아봐야 한다. 지금 반복하고 있는 행동이 어디로 데려가는지 살펴봐요. 아리스토텔레스의 통찰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하루의 습관을 보라 한다. 우리는 반복하는 행동의 결과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천천히 달라진다.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피하고 싶지만 늘 곁에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한다. 두려움은 제거할 대상이 아니다.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는 용기를 이야기한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두려움을 느끼며 움직이는 힘이다. 그래서 그는 중간을 본다. 무모함과 비겁함 사이를 본다. 무모함은 두려움을 무시한다. 아무 일도 아닌 척 나아간다. 그러나 무모함은 오래가지 못한다. 현실을 보지 않기 때문이다. 비겁함은 두려움에 머문다. 움직이기 전에 스스로를 막는다. 안전해 보이지만 삶은 좁아진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묻는다. 그 사이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 용기는 두려움을 인정한다.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 한 걸음만 움직이기로 선택한다. 그 선택이 용기다. 크게 도약하지 않아도 된다. 작아도 현실적인 움직임이면 된다. 그는 말한다. 용기는 상황에 맞는 판단이다. 언제 나아가고 언제 멈춰야 하는지 아는 힘이다. 그래서 용기는 지혜와 닿아 있다. 감정이 아니라 판단에 가깝다.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게 이성이 중심을 잡아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극단을 경계한다. 항상 강해야 한다는 생각도, 항상 안전해야 한다는 생각도 둘 다 현실을 왜곡한다. 현실은 늘 복잡하다. 그래서 용기는 단순하지 않다. 매 순간 다시 선택해야 한다. 두려움을 다루는 첫걸음은 두려움을 부정하지 않는 것이다. 괜찮다고 넘기지 않는다. 두렵다고 말해본다. 그 순간 두려움은 작아진다. 이름 붙여진 감정은 조절할 수 있게 된다. 그는 질문을 권한다. 지금 무엇이 두려운가? 이 두려움은 실제인가? 아니면 상상인가? 이 질문은 경계를 만든다. 두려움과 나를 구분하게 한다. 무모함은 질문을 건너뛴다. 비겁함은 질문 앞에서 멈춘다. 용기는 질문을 통과한다. 그래서 그는 묻는 태도를 중시한다. 질문은 용기를 현실로 만든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습관을 말한다. 용기도 연습으로 길러진다. 처음부터 크지 않아도 된다. 작은 선택을 반복한다. 불편하지만 감당 가능한 선택. 그 반복이 용기를 만든다. 두려움을 피하지 않고, 그러나 두려움에 끌려가지도 않게. 이 균형이 중요하다. 중용의 자리에서 용기는 자란다.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실패는 무모함의 증거가 아니다. 배움의 흔적일 수 있다. 그러나 아무 시도도 없는 삶은 비겁함에 머문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한다. 넘어질 수 있는 자리까지 가라. 용기는 박수를 받지 않는다. 조용한 선택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알아채기 어렵다. 그러나 삶을 바꾸는 힘은 되게 조용하다. 작은 결단 하나가 방향을 바꾼다.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는다. 삶이 계속되는 한 함께 간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없애는 법이 아니라 두려움과 함께 걷는 법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을 본다. 영웅적인 용기만 말하지 않는다. 일상의 용기를 말한다. 해야 할 말을 하는 용기, 그만둘 때를 아는 용기,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 이 모든 것이 용기다. 무모함은 혼자 나아간다. 비겁함은 뒤에 숨는다. 용기는 함께 움직인다. 상황을 살피고 사람을 고려한다. 그래서 공동체를 지킨다. 그는 말한다. 용기는 선을 향해 있다. 파괴를 위한 힘이 아니다. 삶을 지키는 선택이다. 그래서 현실적이다. 오늘 우리의 두려움 앞에서 다시 묻게 된다. 지금 나는 피하고 있는가? 아니면 밀어붙이고 있는가? 그 사이에 설 수 있는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조언한다. 크게 용감해지려 애쓰지 말라. 조금 정직해져 보라. 두려움을 인정하고 한 걸음만 움직여보라. 그 한 걸음이 무모함도 비겁함도 아닌 현실적인 용기다. 그 용기가 쌓일 때 삶은 조금씩 넓어진다. 두려움은 여전히 있지만 더 이상 주인이 되지는 않는다. 사람들은 더 나아지기를 원한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 어제보다 발전한 자신을 꿈꾼다. 자기 개발은 이 욕망에서 시작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성장의 의지를 부정하지 않는다. 배우고 단련하는 삶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를 경고한다. 과함이다 좋은 것이라 믿는 행위도 지나치면 삶을 해칠 수 있다고 본다. 자기 개발도 예외가 아니다. 현대인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점검한다. 더 효율적인가, 더 유능한가, 더 가치 있는가를 묻는다. 이 질문은 곧 압박이 된다. 쉬는 시간에도 불안이 따라온다. 멈추면 뒤처질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무가치해질 것 같기 때문이다. 성장은 의무가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지점에서 중용을 말한다. 중용은 중간이 아니다. 상황에 맞는 적절함이다. 자기 개발이 삶을 돕는가 아니면 삶을 잠식하는가, 이 구분이 중요하다. 그는 결과보다 방향을 본다. 지나친 자기 개발은 목적을 바꿔버린다. 잘 살기 위해 시작했지만 어느새 잘해야만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때 삶은 항상 미완성처럼 느껴진다. 아무리 노력해도 충분하지 않다. 기준은 계속 올라간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완성된 능력에서 찾지 않는다. 행복은 자기 기능을 조화롭게 사용하는 상태다. 능력은 수단이다, 목적이 아니다. 능력을 키우느라 삶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미 균형이 깨진 것이다. 그는 덕을 습관이라 말한다. 그러나 이 습관은 강박이 아니다. 삶을 부드럽게 만드는 반복이다. 강박적인 자기 개발은 자기 자신을 항상 부족한 상태로 고정시킨다. 스스로를 끝없는 프로젝트로 만든다. 이 관계는 지치게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본다. 너무 몰아붙이지 않는 태도, 실수를 허용하는 여유, 이 또한 덕의 일부다. 중용의 관점에서 보면 성장에는 속도가 있다. 모든 시기에 같은 강도로 나아갈 필요는 없다. 쉴 때는 쉬어야 한다. 머무를 때는 머물러야 한다. 이 리듬이 깨지면 삶은 훈련장만 남는다. 자기 개발이 삶의 전부가 되면 사람은 자기 성과로만 자신을 평가한다. 이때 관계는 도구가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공동체를 말한다. 좋은 삶은 혼자만의 성취가 아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머무는 시간 속에서 완성된다. 지나친 자기 개발은 이 시간을 줄인다. 항상 바쁘고 항상 준비 중이다. 삶은 언제나 다음 단계에 있다. 그러나 그는 말한다. 삶은 준비가 끝난 뒤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이 순간도 이미 삶의 일부라고. 중용은 포기가 아니다. 성장을 멈추라는 말도 아니다. 삶을 해치지 않는 성장을 말한다. 사람을 남기는 발전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묻는다. 이 노력은 나를 더 살게 하는가? 아니면 나를 더 몰아세우는가? 지나친 자기 개발은 선의로 시작하지만 방향을 잃으면 삶을 좁힌다. 중용은 이 방향을 되돌린다. 더 나아지기 전에 이미 충분한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한다. 이 균형을 지킬 때 성장은 삶을 망치지 않는다. 중용의 철학은 현대인의 강박 앞에서 조용히 말한다. 조금 덜 해도 괜찮고 조금 쉬어도 괜찮다고. 그 말이 닿을 때 삶은 다시 숨을 쉰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행복은 나 혼자만의 문제라고. 잘 살기만 하면 된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서 멈춘다. 그는 인간을 혼자인 존재로 보지 않았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어졌다고. 그는 말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이 말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다. 인간의 본질을 말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인간은 관계 속에서 완성되는 존재다. 혼자서 살아갈 수는 있지만 잘 살아갈 수는 없다고 봤다. 행복은 고립 속에서
자라나지 않는다고 본다. 그가 말한 행복은 개인의 기분이 아니다. 삶이 잘 작동하는 상태다. 그 삶은 언제나 타인과 연결되어 있다. 가족, 친구, 이웃, 공동체. 이 모든 관계가 삶의 바탕이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한다. 말을 배우지 못한 인간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다고. 말은 혼자 배우지 않는다. 대화 속에서 익힌다. 생각도 마찬가지다. 타인과의 교류 속에서 깊어진다. 그는 인간의 덕을 말한다. 덕은 혼자 연습되지 않는다. 정의는 혼자 있을 때 드러나지 않는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시험받는다. 용기 역시 그렇다. 공동체를 향할 때 의미를 가진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을 매우 중요하게 봤다. 우정은 삶의 장식이 아니다. 행복한 삶의 핵심이다. 진정한 우정은 이익을 나누는 관계가 아니다. 서로의 덕을 바라보며 함께 더 나아가려는 관계다. 그는 세 가지 우정을 말한다. 쾌락의 우정이 있고, 이익의 우정이 있으며 덕의 우정이 있다. 그중 가장 깊은 것은 덕의 우정이다. 이 관계 속에서 인간은 자신을 비춘다. 혼자서는 자신을 온전히 볼 수 없다. 타인의 시선 속에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난다. 그 과정이 때로는 아프다. 그러나 성장으로 이어진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아픔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공동체를 말한다. 국가 역시 우연히 생기지 않았다. 인간이 잘 살기 위해 필연적으로 생겨난 것이다. 법과 제도는 인간을 억누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살기 위한 틀이라고 보았다. 행복은 개인의 성취로 완성되지 않는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면 삶은 비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공허를 보았다. 그는 관조의 삶도 말한다. 혼자 사유하는 시간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 사유는 다시 공동체로 돌아온다. 생각은 나누어질 때 더 단단해진다. 고립된 지혜는 오래가지 못한다. 현대의 삶은 혼자를 강조한다. 혼자 해결하라 말한다. 스스로 책임지라 말한다. 아리스토텔레스라면 다시 묻는다. 정말 혼자서 가능한가? 정말 그것이 행복한가? 그는 의존을 약함으로 보지 않았다. 서로 기대는 것을 인간다움이라 보았다.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관계. 그 순환 속에서 삶은 유지된다. 행복은 공유될 때 깊어진다.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고 슬픔은 나눌수록 가벼워진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단순한 사실을 철학으로 설명했다. 그는 말한다. 혼자 완전해지려는 삶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른다.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는 태도. 그 태도가 행복에 더 가깝다. 행복은 경쟁에서 오지 않는다. 비교에서 완성되지 않는다. 함께 살아가며 서로를 돌보는 과정에서 천천히 만들어진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은 속도가 느리다. 그래서 그는 교육을 말한다. 아이에게 지식만 가르치지 말고 함께 사는 법을 가르치라 한다. 대화하는 법, 기다리는 법, 다름을 존중하는 법. 이 모든 것이 행복의 준비다. 그는 인간을 관계의 존재로 본다. 관계 속에서 웃고,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관계 속에서 성장한다. 그 흐름 전체가 삶이라고 보았다. 오늘의 우리는 종종 혼자가 편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깊은 곳에서는 연결을 원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 행복은 혼자 완성되지 않는다. 함께 살아가며 서로를 비추는 과정 속에서 조용히 자라난다.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은 제약이 아니라 희망에 가깝다. 누군가와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행복의 중요한 조건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사실을 지금도 우리에게 차분히 건네고 있다. 사람들은 정의를 말할 때 모두에게 똑같이 대하는 것을 떠올린다. 같은 규칙, 같은 기준, 같은 결과를 기대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서 한 걸음 멈춘다. 그에게 정의는 단순한 동일함이 아니다. 오히려 차이를 고려하는 일이다. 같음이 아니라 적절함에 가깝다. 사람들은 같은 출발선에 서 있지 않다. 능력도 다르고 책임도 다르다. 상황도 제각각이다. 이 차이를 무시한 평등은 오히려 불공정해질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두 가지로 나눈다. 분배적 정의와 교정적 정의다. 이 구분은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다. 분배적 정의는 무엇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다. 그는 기여와 책임을 본다. 공헌한 만큼 맡은 역할에 맞게 나누는 것이 공정하다고 본다.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는 것이 항상 옳지는 않다. 같은 몫이 같은 의미를 갖지 않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는 충분하고 누군가에게는 과할 수 있다. 교정적 정의는 잘못을 바로잡는 기준이다. 여기서는 사람을 보지 않는다. 신분이나 지위와 무관하다. 행위 그 자체에 집중한다. 손해와 이익의 균형을 맞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가 계산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기계적인 공식이 아니다. 상황을 읽는 판단이다. 그래서 정의는 지혜를 필요로 한다. 이 지혜는 중용의 감각과 닿아 있다. 지나치게 엄격해도 지나치게 관대해도 정의에서 벗어난다. 적절한 선을 찾는 일이 핵심이다. 그는 법도 중요하게 본다. 그러나 법이 모든 상황을 담을 수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형평을 말한다. 법의 취지를 살피는 판단이다. 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오히려 부당해지는 경우, 그때 필요한 것이 형평이다. 정의를 죽이지 않기 위한 유연함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는 차갑지 않다. 사람을 본다. 숫자보다 맥락을 본다. 그래서 현실적이다. 이 관점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준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출발을 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규칙이 같은 보호가 되지 않을 때도 있다. 정의는 편리한 구호가 아니다. 판단을 요구한다. 생각을 요구한다. 때로는 책임을 요구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덕이라 부른다.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사람의 성품에 달린 문제다. 정의로운 사람은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다. 그는 묻는다. 이 결정은 누군가를 배제하지는 않는가? 누군가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는 않는가? 이 질문이 정의의 시작이다. 정의란 모두에게 똑같음이 아니다. 각자에게 마땅한 것을 주는 일이다. 그래서 쉽지 않다. 그러나 그래서 중요하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는 이상에 머물지 않는다. 현실 속에서 계속 판단하게 만든다. 우리는 이 기준 앞에서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지금의 선택은 편한 평등인가? 아니면 책임 있는 공정함인가? 이 질문을 놓지 않을 때 정의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 된다. 사람들은 성격을 말할 때 타고난 기질을 먼저 떠올린다. 저 사람은 원래 그렇다고 말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서 멈춘다. 그는 성품을 운명으로 보지 않는다. 선택과 훈련의 결과로 본다. 그에게 인간은 완성된 존재가 아니다. 계속 만들어지는 존재다.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정한다. 그래서 성격은 고정되지 않는다. 형성되어 가는 과정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을 말한다. 덕은 타고나는 재능이 아니다. 반복된 선택이 만든 성품이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선택한다. 그러나 반복되면 익숙해진다. 그 익숙함이 곧 성격이 된다. 친절한 사람이 처음부터 늘 친절했던 것은 아니다. 친절한 행동을 선택해왔을 뿐이다. 용감한 사람도 마찬가지다.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행동했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한다. 우리는 행위를 통해 우리 자신을 만들어간다. 생각만으로는 부족하다. 행동이 성품을 빚는다. 그래서 그는 습관을 중시한다. 습관은 작은 행동의 반복이다. 작아 보여도 가볍지 않다. 매일의 선택이 쌓여 사람의 방향을 만든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변하지 않는다. 화를 선택해온 시간이 있다. 반대로 차분한 사람도 차분함을 연습해온 결과다. 성격은 그렇게 만들어진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점에서 희망을 준다. 지금의 성격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바꿀 수 있다고 말한다. 다른 선택을 반복하면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 물론 쉽지는 않다. 습관은 저항한다. 익숙함은 편안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훈련을 말한다. 의지에만 기대지 말라고 한다. 훈련은 환경을 바꾸는 일이다. 자주 머무는 자리를 바꾸고 함께하는 사람을 살피고 반복을 설계하는 일이다. 좋은 성품은 우연히 생기지 않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교육을 말한다. 교육은 지식을 쌓는 일이 아니다. 올바른 행동을 익히는 일이다. 어릴 때의 반복이 중요한 이유다. 그 반복이 평생의 성품이 된다. 그러나 그는 어른에게도 길이 닫히지 않았다고 본다. 지금이라도 선택은 가능하다. 작은 행동 하나부터 시작하면 된다. 완벽할 필요는 없다. 그는 중용을 말한다. 성품도 극단에서 망가진다. 지나친 엄격함도 과한 방임도 피해야 한다. 적절함을 찾는 연습이 필요하다. 성격은 한 번의 결심으로 바뀌지 않는다. 오늘의 선택과 내일의 선택이 이어지며 서서히 모양을 바꾼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반복한 것이 된다. 이 말은 무겁지만 동시에 자유롭다. 과거에 갇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지금의 나는 어제의 선택이 만든 모습이다. 그리고 내일의 나는 오늘의 선택이 만든다. 이 연결을 이해하는 순간 삶은 조금 달라진다. 좋은 성품은 특별한 재능이 아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이 조용히 빚어낸 결과다. 그래서 그는 성격을 책임의 영역으로 본다. 비난을 위한 책임이 아니다. 가능성을 위한 책임이다. 내가 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현실적인 믿음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사람을 단정하지 않는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 말은 따뜻하다. 오늘 조금 더 정직한 선택, 조금 덜 회피하는 행동, 조금 더 사려 깊은 말. 이 작은 훈련들이 사람을 바꾼다. 좋은 성품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선택되고 반복되며 시간 속에서 길러진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다시 열리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행복을 말할 때 완벽한 상태를 떠올린다. 흠없는 선택, 실수 없는 삶.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기대부터 내려놓는다. 인간은 본래 불완전한 존재라고 본다. 실수하고 흔들리고 때로는 잘못 선택한다. 이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는 묻는다. 완벽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는가? 부족함이 있다는 이유로 삶의 가치를 낮춰야 하는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행복은 결과가 아니다. 과정에 가깝다.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이다. 불완전함은 행복의 적이 아니다. 오히려 조건이다.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인간의 삶을 연습에 비유한다. 한 번에 잘해지는 삶은 없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며 조금씩 나아간다. 완벽을 목표로 삼으면 사람은 멈춘다. 실수하지 않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상태를 경계한다. 그는 덕을 말한다. 덕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반복 속에서 길러진다. 실수 속에서도 계속 선택하는 힘이다. 행복한 삶이란 항상 옳은 선택을 하는 삶이 아니다. 잘못을 알아차리고 다시 조정할 수 있는 삶이다. 이 유연함이 행복을 가능하게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을 강조한다. 완벽함이 아니라 적절함을 말한다.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상태다.
이 적절함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판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간적이다. 불완전함을 인정할 때 비교에서 벗어난다. 남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삶의 리듬을 따를 수 있게 된다. 그는 말한다. 행복은 경쟁이 아니다. 누가 더 완벽한가의 문제가 아니다. 누가 더 자기 삶에 성실한가의 문제다. 실패한 날에도 행복한 삶은 이어진다. 기분이 가라앉아도 삶의 방향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 삶은 여전히 건강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중시한다.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태도. 이 태도가 삶을 단단하게 만든다. 완벽을 내려놓으면 숨이 쉬어진다. 조금 느려져도 괜찮아진다. 불완전함 속에서도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행복해지기 위해 완벽할 필요는 없다. 계속 선택하고 계속 배우고 계속 살아가면 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우리에게 말해준다. 불완전한 인간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는 삶. 그 안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행복은 흠없는 상태가 아니다. 흠을 안고도 삶을 포기하지 않는 태도다. 이 태도를 가질 때 행복은 조용히 곁에 머문다. 사람들은 많이 알고 싶어 한다. 정보를 쌓으면 안심이 된다. 그러나 삶은 쉽게 달라지지 않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서 멈춘다.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다. 그는 지식을 부정하지 않는다. 지식은 분명 필요하다. 그러나 지식은 출발에 가깝다. 도착지는 실천에 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는 생각보다 큰 거리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한다. 우리는 아는 대로 살지 않는다. 사는 대로 알게 된다고. 행동이 반복되면 그것이 곧 사람이 된다. 그래서 그는 실천을 본다. 지식은 머물 수 있다. 책 속에 남아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천은 몸을 움직인다. 시간을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꾼다. 그는 덕을 이야기한다. 덕은 개념이 아니다. 설명할 수는 있지만 설명만으로 생기지 않는다. 행동 속에서 길러진다. 반복 속에서 자란다. 정의를 안다고 해서 정의로운 사람이 되지는 않는다. 절제를 이해한다고 해서 절제된 삶이 되지는 않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한다. 행하지 않으면 아직 내 것이 아니라고. 지식은 쉽게 착각을 낳는다. 알고 있다는 느낌은 이미 이룬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그 느낌은 삶을 바꾸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경계한다. 실천은 불편하다. 시간이 들고 에너지가 필요하다. 실패의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식에 머문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묻는다. 왜 움직이지 않는가? 두려움 때문은 아닌가? 편안함을 놓기 싫어서가 아닌가? 이 질문은 행동을 흔든다. 그는 습관을 말한다. 실천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반복되어야 의미가 있다. 반복된 실천이 성품을 만든다. 성품이 삶을 이끈다. 그래서 그는 교육을 말한다. 교육은 설명이 아니다. 연습이다. 행동의 훈련이다. 좋은 선택을 몸에 익히는 과정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좋은 삶은 강의가 아니다. 하루의 선택이다. 오늘 무엇을 했는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 질문이 중요하다. 지식은 빠르게 늘어난다. 인터넷은 넘쳐난다. 그러나 실천은 여전히 느리다. 그래서 더 가치가 있다. 느리지만 삶을 실제로 바꾼다. 그는 말한다. 행복도 실천의 결과다. 알아서 오는 감정이 아니다. 잘 살아낸 흔적이다. 선택하고, 조정하고, 다시 선택한 결과다. 실천 없는 지식은 삶을 구경하게 만든다. 실천이 있는 지식은 삶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 그 차이는 크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완벽을 요구하지 않는다. 시작을 요구한다. 작은 행동 하나, 지금 할 수 있는 선택, 그것이면 충분하다. 행동은 생각을 바꾼다. 생각이 행동을 바꾸는 것만이 아니다. 움직이다 보면 생각도 따라온다.
그래서 그는 먼저 행하라 말한다. 실천은 용기를 필요로 한다. 틀릴 수도 있다는 용기, 불완전해도 해보는 용기, 그 용기가 지식을 삶으로 만든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보다 무엇을 해보았는가를 돌아봐야 한다. 그 차이가 인생의 질을 가른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통찰은 지금도 유효하다. 지식은 길을 보여주고 실천은 길을 걷게 한다. 아는 것에 머무를 것인가, 행하는 쪽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 선택이 삶을 만든다.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이 말은 엄격하지만 현실적이다. 오늘의 작은 행동 하나가 지식을 비로소 삶으로 만든다. 사람들은 친구를 말할 때 함께 웃는 시간을 떠올린다. 외롭지 않게 해주는 존재. 아리스토텔레스는 조금 다른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왜 친구가 되는가? 그리고 그 관계는 무엇으로 유지되는가? 그는 우정을 세 가지로 나눈다. 첫 번째는 이익의 우정이다. 서로에게 도움이 될 때 이어진다. 정보를 주고받고 필요를 채워주는 관계다. 실용적이고 분명하다. 이 우정은 상황이 바뀌면 끝나기 쉽다. 이익이 사라지면 관계도 약해진다. 그래서 깊어지기 어렵다. 두 번째는 쾌락의 우정이다. 함께 있으면 즐겁다. 취미가 맞고 대화가 잘 통한다. 젊은 시절에 많다. 이 우정은 감정에 의존한다. 즐거움이 줄어들면 거리도 멀어진다. 나쁘지 않지만 오래가기 어렵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두 우정을 자연스럽다고 말한다.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다만 한계를 분명히 한다. 세 번째는 덕의 우정이다. 그가 가장 중요하게 본 관계다. 서로의 성품을 존중한다. 상대의 좋음을 진심으로 바란다. 이 우정은 무엇을 얻기 위해 맺지 않는다. 즐거움만을 위해서도 아니다. 사람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긴다. 덕의 우정은 시간이 필요하다. 상대를 알아야 하고 함께 살아봐야 한다. 그래서 흔하지 않다. 그러나 가장 단단하다. 상황이 변해도 이익이 줄어도 기분이 좋지 않아도 관계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우정을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비유한다. 스스로에게 정직하듯 친구에게도 정직하다. 이 우정에서는 조언이 가능하다. 아첨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말이 오간다. 불편해도 말해준다. 그래서 이 관계는 성장을 동반한다.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이끌어준다. 함께 좋아진다. 그는 말한다. 진정한 친구는 거울과 같다고 상대를 통해 자신을 더 잘 보게 된다. 이 기준으로 보면 모든 관계가 친구일 필요는 없다. 각 우정에는 자리가 다르다. 문제는 모든 관계에 같은 기대를 하는 것이다. 이익의 우정에 깊이를 요구하고 쾌락의 우정에 영원을 기대한다. 그러면 실망이 커진다. 관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기대가 어긋난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점을 분명히 한다. 우정은 선택의 문제다. 어떤 관계를 어디까지 가져갈지 스스로 알아야 한다. 그리고 묻는다. 지금 내가 맺고 있는 관계는 어떤 우정에 가까운가? 또 나는 어떤 친구가 되고 싶은가? 덕의 우정은 많을 필요가 없다. 한두 사람이면 충분하다. 그 관계는 삶을 지탱해준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행복한 삶에는 우정이 필수다. 그러나 아무 우정이 아니다. 좋은 삶을 함께 바라는 관계다. 진정한 친구란 항상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서로의 삶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이다. 이익을 넘어 쾌락을 넘어 성품으로 이어진 관계다.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붙잡을 때 우정은 조금 더 깊어진다. 행복을 우리는 종종 도착해야 할 어떤 지점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조금만 더 벌면, 조금만 더 안정되면, 조금만 더 인정받으면 그곳에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처럼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그런 방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가 말한 행복은 우연히 찾아오는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기분이 좋은 날, 웃음이 나는 순간만을 행복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행복은 하루하루의 선택이 쌓여 만들어지는 삶의 방향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끊임없이 선택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 하나, 눈에 띄지 않는 결정들이 우리의 삶을 조금씩 만들어간다고 봅니다. 그 선택의 방향이 곧 삶의 성격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삶이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반복하는 행동은 곧 습관이 되고, 습관은 성품이 되며 성품은 인생이 됩니다. 행복은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 흐름 속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 미래를 희생합니다. 지금은 참아야 한다고, 지금은 버텨야 한다고 말하며 현재를 밀어냅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금의 삶이 비어 있다면 미래의 행복도 공허해진다고 보았습니다. 행복한 삶이란 완벽한 조건 속에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부족함이 없는 상태도 문제 없는 인생도 아닙니다. 행복은 불완전한 현실 속에서 의미 있는 선택을 해나가는 과정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행동할지를 스스로 선택하는 힘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주어지지 않는다고. 돈이나 명예, 성공이나 인정은 삶을 편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행복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것들은 도구일 뿐 행복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행복은 내가 어떤 가치에 따라 살고 있는지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고 있는지, 책임을 피하지 않는지, 타인과의 관계에서 존중을 잃지 않는지, 이런 선택들이 삶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활동이라고 정의합니다.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선한 행동을 선택하고 균형을 지키며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살아가는 과정,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어떤 말을 했는지, 오늘 어떤 선택을 했는지, 오늘 어떤 태도로 사람을 대했는지가 이미 우리의 행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행복해진 다음에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순서를 바꿉니다. 좋은 선택을 하는 삶이 곧 행복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행복은 따라오는 결과이지 미루어두는 목표가 아닙니다. 행복은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입니다. 넘어지고 흔들리면서도 다시 방향을 잡고 더 나은 선택을 해보려는 노력 속에 존재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조금씩 성장하고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은 조용합니다. 화려하지 않고 눈에 띄지 않지만 지속됩니다. 오늘의 선택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삶은 서서히 의미를 드러냅니다. 결국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행복을 찾으러 멀리 가지 말라고. 이미 우리는 행복으로 가는 길 위에 서 있다고. 오늘의 선택을 성실히 살아내는 것, 그 자체가 행복의 시작이라고. 사람들은 행복을 찾으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무엇을 가지면 나아질지 고민하곤 하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서 잠시 멈춥니다. 행복은 얻는 대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행복은 삶을 이끄는 방향에 가깝죠. 다른 것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자체로 삶을 설명하는 이유입니다. 그가 말한 행복은 감정이 아닙니다. 잠깐 스쳐가는 기분도 아니죠. 삶 전체가 잘 사라지는 상태예요. 인간다움이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그는 인간을 이성적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성을 따르는 삶이 중요하다고. 이성에 따른 활동이 행복에 닿는다고. 행복은 멈춰있는 느낌이 아닙니다. 살아가며 드러나는 흐름이에요. 하루의 선택이 쌓여 이어집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을 이야기합니다. 덕 없는 행복은 오래가기 어렵다고. 덕은 타고나는 성질이 아니에요. 반복된 습관으로 길러져요. 작은 선택들이 성품이 됩니다. 그 성품이 삶을 안정시켜요. 행복은 우연이 아니라 연습입니다. 그래서 그는 교육을 중시했습니다.
어릴 때 형성된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 태도가 삶의 방향을 만들어요. 덕은 극단을 피하는 힘입니다. 지나침과 부족함 사이에 머무르죠. 그 균형을 찾는 일이 필요합니다. 용기는 무모함과 다릅니다. 두려움에 숨는 것도 아니고 상황에 맞는 선택의 힘입니다. 절제 또한 억압이 아닙니다. 욕망에 끌리지 않는 자유입니다. 자유로운 마음이 행복에 가까워요. 행복은 혼자 완성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함께 살아갑니다. 관계 속에서 자신을 비추고, 그래서 그는 우정을 말합니다. 참된 우정은 덕을 나눕니다. 서로를 성장으로 이끕니다. 이익이나 쾌락을 넘어서죠. 함께 나아가는 관계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삶이 깊어져요. 그는 외적 조건도 살펴봅니다. 건강과 최소한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조건은 바탕에 가깝죠. 중심은 삶의 태도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중요하죠. 어떤 선택을 반복하는지가 중요해요. 행복은 결과보다 과정에 있습니다. 도착보다 걸어가는 길에서의 과정입니다. 그 길 위에서 인간은 자랍니다. 쾌락은 완전히 배제되지 않아요. 다만 이성이 이끌어야 합니다. 쾌락이 앞서면 방향이 흐려져요. 이성이 중심을 잡아줘야 합니다. 그때 쾌락은 삶을 도와줍니다. 그는 관조의 삶도 말합니다. 깊이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진리를 바라보는 여유로움. 그 시간에 인간은 자유로워집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잠시 벗어나서 자기 삶을 조용히 바라봐요. 그 순간 행복은 더 깊어집니다. 행복은 비교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남보다 더 가진 문제는 아니에요. 더 잘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각자의 삶 안에서 완성됩니다. 그래서 경쟁은 기준이 아니에요. 완성이 더 중요한 기준입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 하나가 삶의 방향을 조금씩 바꿉니다. 사소한 덕 있는 행동이 삶의 결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행복은 기다리는 보상이 아니에요. 지금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라난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합니다. 행복은 목적이며 이유입니다. 다른 무엇으로도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행복을 향해 살아가는 삶이 이미 좋은 삶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떠올릴 때 기분이 좋은 순간을 먼저 생각한다. 웃음이 나고 마음이 가벼운 때.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서 멈춘다. 그는 감정과 행복을 구분한다. 그에게 쾌락은 순간이다. 지금 느끼는 즐거움이다. 달콤하지만 오래 머물지 않는다. 사라지면 다시 허전해진다. 그래서 쾌락은 반복을 부른다.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되고 더 빠른 만족을 원하게 된다. 그러나 그 끝은 공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점을 분명히 본다. 행복은 다르다고 말한다. 행복은 기분이 아니다. 삶 전체의 상태다.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라 지속되는 방향이다. 그는 행복을 잘 살아가는 삶이라 부른다.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다. 무엇을 느끼느냐보다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에 가깝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행복은 결과다.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행위와 선택의 축적이다. 그래서 그는 습관을 강조한다. 하루의 행동이 모여 한 사람의 삶이 된다. 그 삶이 조화를 이루면 그때 비로소 행복이라 부른다. 기분이 좋지 않은 날에도 행복한 삶은 가능하다. 이 말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다. 하지만 그는 현실적이다. 고통이 없는 삶을 말하지 않는다. 불편함과 실패도 포함된 삶이다. 그럼에도 방향이 올바르면 행복하다고 본다. 쾌락은 혼자서도 느낀다. 행복은 혼자 완성되지 않는다. 공동체와 관계 속에서 자란다. 의미 있는 역할을 가질 때 삶은 단단해진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기능과 연결한다. 인간다운 기능을 잘 수행할 때 행복에 가까워진다고 본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절제하고 배려하는 능력. 이것을 잘 사용할수록 삶은 안정된다. 그 안정이 행복의 바탕이 된다. 그래서 그는 덕을 중요하게 말한다. 덕은 감정이 아니다.
행동의 기준이다. 올바른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 쾌락은 즉각적이다. 행복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헷갈리기 쉽다. 당장의 즐거움이 행복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차이가 드러난다. 쾌락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행복은 삶의 모양을 바꾼다. 이 차이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 점검을 권한다. 지금의 선택이 잠깐의 기분을 위한 것인지, 삶의 방향을 위한 것인지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 질문은 우리를 느리게 만든다. 하지만 깊어지게 한다. 행복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기분이 늘 좋을 필요는 없다. 힘든 날도 괜찮다. 그날의 선택이 삶을 망치지 않는다면 행복한 삶은 이어진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기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 행복을 느끼지 못해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해주기 때문이다. 행복은 순간의 감정이 아니다. 삶 전체를 바라보는 눈이다. 쾌락과 구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덜 흔들린다. 그리고 조금 더 단단해진다. 사람들은 분노를 부정적인 감정으로만 본다. 화를 내는 사람을 미성숙하다고 말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서 조용히 질문을 던진다.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정말 항상 좋은가? 분노 자체가 문제일까? 아니면 분노를 다루는 방식이 문제일까? 그는 분노를 인간다운 감정으로 본다. 부당함을 느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반응이다. 정의가 침해될 때 마음이 움직이는 신호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노를 없애려 하지 않는다. 대신 적당함을 말한다.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상태. 중용의 관점이다. 분노가 지나치면 사람을 파괴한다. 판단을 흐리고 관계를 무너뜨린다. 폭력과 후회를 남긴다. 이것은 분노의 과잉이다. 반대로 분노가 전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부당함 앞에서도 침묵한다. 자기 존엄을 지키지 못한다. 불의가 반복되어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상태도 덕이 아니라고 본다. 비겁함에 가깝다고 말한다. 느껴야 할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것은 미덕이 아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 어떤 이유로 얼마나 분노하느냐다. 이 균형이 핵심이다. 적절한 대상에게 적절한 이유로, 적절한 방식으로 적절한 정도의 분노. 이것이 덕에 가까운 분노다. 이 말은 쉽지 않다. 그래서 그는 분노를 가장 다루기 어려운 감정 중 하나로 본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다. 분노는 방향을 필요로 한다. 표출이 아니라 표현이다. 폭발이 아니라 전달이다.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경계를 세우는 말이다. 화를 내지 않는 사람보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이 더 성숙할 수 있다. 필요한 순간에 침묵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노를 정의와 연결한다. 정의로운 사람은 아무 일에도 화내지 않는 사람이 아니다. 부당한 일에 적절히 화낼 줄 아는 사람이다. 이 분노는 자기중심적이지 않다. 상대를 무너뜨리려 하지 않는다. 상황을 바로잡으려 한다. 그래서 이 분노에는 목적이 있다. 일상에서도 마찬가지다. 참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계속 삼키는 분노는 언젠가 다른 모습으로 터진다. 냉소 무기력 혹은 관계 단절로 나타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 관찰을 권한다. 내 분노가 과한지 부족한지 스스로 점검하라고 말한다. 이 점검은 연습을 필요로 한다. 처음에는 어렵다. 그러나 반복하면 감정의 결이 보이기 시작한다. 분노를 느꼈을 때 바로 행동하지 않고 잠시 거리를 둔다. 왜 화가 나는지, 무엇을 지키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 질문은 분노를 성찰로 바꾼다. 감정은 사라지지 않지만 형태가 달라진다. 파괴에서 보호로 이동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노로는 현실적이다. 화를 없애라 하지 않는다. 잘 사용하라고 말한다. 그래서 이 철학은 지금도 유효하다. 분노에도 적당함이 필요하다. 화를 내지 않는 것이 항상 미덕은 아니다.
필요한 분노를 제때 표현할 수 있을 때 사람은 더 단단해진다. 그는 말한다 덕은 감정을 없애는 힘이 아니라 감정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라고. 이 관점을 받아들이는 순간 분노는 더 이상 두려운 감정이 아니다.